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는 것 외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제 6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7조 및 제13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금의 증가는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기금 간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각 특별회계 관리법 및 조례와 상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한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사용되므로 해당 회계 및 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타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 운영계획 변경 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과 집행은 법, 조례 등에 따라 지출 및 운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융자 기능을 하는 통합계정과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통합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무성 강화와 재원 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속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일반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의 탄력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우리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예, 요번에 이제 통합 기금으로 돼 있는 거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저희가 폐지하고 이제 다시 하는 내용입니다. 예, 통합 계정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죠. 예, 폐지하고 이제 새로 이걸로 바꾸는. 그러면 결국은 예비비를 융통성 있게 이쪽으로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인 특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요. 각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이제 100분의 1 한도 내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지방예정법이 개정되면서요. 그 예비비가 특별회계도 100분의 1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한도 내에서 예비비를 계산하면서 그 여유 자금은 이제 그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하는데 예비비를 융통성 있게 쓰시겠다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 뭐 동두천시만 해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 마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거에 지금 코로나 뭐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재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6조 3항에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재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기 양주시 재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 기능은 따르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위원회 어떤 정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재정위원회에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거로 저희 조례상에 담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근데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예.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느냐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재정위원회의 역할이요. 저희 양주시 각종 그 사업이라든지 무슨 저희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모든 그 전반의 그 해결을 심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도 재정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각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나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거를 이렇게 조례상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거기 재정위원회가 전문가도 들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심의함에 있어서 이 심의는 그 위원회의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로 별개로 심의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검토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요 조례 이제 개정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한번 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좀 그렇게 고민하시고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게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됐어?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해. 그래. 이게 왜 여기 떨어져 나갔어? 기획경영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다자녀 가정의 연소 자녀 연령을 상향하여 수혜 대상 확대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 5조 인구 영향 평가에 대한 조항 신설과 안제 15조부터 제18조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최연소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8세까지로 상향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내 향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출생, 사망,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과 변화에 따른 장기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사업의 시행 시 각 사업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양주 사랑 상품권 사용자,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 등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는 상품권을 발행, 유통 및 종류를 기재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을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판매 대행점 업무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절차를 명시하여 가맹점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승주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상품권이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류, 건명 금액,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가맹점의 등록 절차 및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와 취소 가맹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서 명시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양주시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 폐기물 품목 시설과 상위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 요령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 폐기물 규격 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추어 환경 미화의 안전 및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 폐기물의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거실용 탁자 외 18건을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추가 변경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4에서 양주시 생활 폐기물 규격 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품목 신설 및 상위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정비하며 생활 폐기물 규격 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추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별표 1의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거실용 탁자, 라텍스, 아기 침대, 보일러 기름통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은 규격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과적 종량제 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하여 100리터 규격 봉투의 제작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 봉투를 신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격 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추어 청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등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나,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공장이나 포장이사 및 가을철 낙엽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를 봉투에 투입하는 등의 작업에는 능률성과 편리성 때문에
부피가 큰 100리터 규격 봉투를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100리터 규격 봉투 제작 폐지에 따른 시민들의 자금 능률 저하 및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니 이 점에 대한 홍보 실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100리터의 무게나 어떤 부피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질환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개정해 주신 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제조업이나 그런 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75리터로 낮춘다면 이걸 두 번에, 그러니까 한 봉투 하나에 넣어야 될 것을 쓰레기를 두 번에 나눠서 넣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이런 거를 잘 담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100리터짜리를 75리터로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만약에 100리터짜리를 많이 이제 대용으로 뭐 박스로 사서 쓰고 계시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아 있는 100리터짜리는 어떻게 하실 요령인지.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해도 사용하는데요. 됩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제 공장 같은 데는 이제 생활 폐기물은 이런 생활 쓰레기 하지만 또 사업장 폐기물은 또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크게 염려는 안 하셔야. 대형 사업장은 이제 뭐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가지만 소형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 이 검토 보고서에서도 낙엽을 쓴다든지 어떤 부피가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피가 작은 데로 두 번에 나눠서 쓰면 한 번 옮길 거를 두세 번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것인지, 이도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뭐 어떤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부들의 어떤 이런 안전이나 근골격 질환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실행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자기가 남은 봉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고 언제부터 시행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을 발의할 때는 좀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남아 있는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담아 주셔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건 홍보에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요. 어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네네. 불편 사항 발생이 안 되게끔 하여튼 그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 봉투를 살 때는 한 장씩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두루마리씩 해가지고 뭉터기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잘 홍보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용 건축물에도 가설 건축물 허용 요청이 있어 안제 2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허용된 폐기물 저장 시설과 공해 배출 방지 시설, 기계 보호 시설용 가설 건축물을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제 31조의 2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은 건축법 제35조의 2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 및 가등법 시행령 제23조의 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2019년 4월 30일과 2019년 8월 6일 각각 삭제되었으며 안제 43조 이행강제금 부과 단서 조항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 단서 조항이 2020년 8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제1호 및 제2호 라목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적개법 중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유흥 주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이 종류에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제2차 의정협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중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허용했던 가설 건축물 조항을 폐기물 재활용 시설 중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상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승주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현재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용 건축물에 허용하고 있는 폐기물 저장 시설, 공해 배출 시설, 기계 보호 시설용 가설 건축물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1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인접 시군에 비해서도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등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인 폐차장의 경우 폐차량을 인도 또는 도로 등 공유지에 무단 적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기업 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적치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치하고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존에 있던 그 가설 건축물의 어떤 이런 대상지를 조금 완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 완화된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다 공해 폐기물 저장 시설이라든가 공해 배출 방지 시설, 기계 보호 시설 이런 지붕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아까 이제 그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기계적 활용 시설에 대하여 지금 그 건설 폐기물 업체 이 부분이 관내에 한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그 부분을 대부분 다 그 골재 파쇄기업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그 사항입니다. 지금 타시군구를 보니까 타시군구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곳은 거의 드문데 양주시가 이제 대부분 지금 완화를 시키고 그 바닥 면적이랑 이런 부분을 좀 넓혀주겠다 이런 의도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 면적을 내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그런 파쇄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둘러싸서 저희가 소음이나 어떤 비산먼지 같은 경우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1.5m 이상이나 6m 이하로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이거 개정하신 거잖아요. 원래 기존에 1,000제곱미터라는 거는 1m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지금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에 예, 거리 그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의 지금 자료가 관계 변경의 건축법에 시행령의 지금 대지 공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그 거리 건축물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네네. 그 현재 이제 용도 분류상 유력시설에서 유흥주점 면적 제한에 대해서 저희 시만 단란주점에 대해서 150m 제곱미터 이상의 1m를 이격하는 그런 그 이격 거리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게 건축과 있습니다. 건축 사이의 근데 거리.
네. 그런 사항이 네.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좀 대지안에 저희 시만 좀 있는 그 형편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뛰어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삭제라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런 게 좀 궁금했고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뒷장에 저희가 자료를 받은 참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건축 폐기물 사업체가 지금 12개 건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업체들의 어떤 이런 거를 완화를 시켜주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소음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골재 파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질도 오히려 좀 이제 둘러싸여 놓으면은 그 비산먼지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반사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가서 가건물을 좀 이렇게 높여놓거나 면적을 넓혀놓으면 이 부분이 물론 그런 비산먼지나 이런 거는 날아가지 않겠지만 더 적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파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옆으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지만 이런 냄새나 약취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로 부분에서 사실 그 냄새도 같이 일단은 이제 집화하는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전혀 하나도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걸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것이 기존보다는 그래도 저감이 될 것이라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님 처리하는 무슨 겁니다. 말씀인지는 예. 알아듣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면적이 넓어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양도 넓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지는 잡을 수 있으나 악취나 냄새 나는 부분은 이거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서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는 같이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담아 주시면 주민들의 어떤 호소나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이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음식물 관계도 저희가 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많다는 어떤 의외의 의견이 음식물뿐만이 있었기 아니고요. 때문에 네, 아스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이나 아스콘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냄새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멀리 사는 주민들은 뭐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지만 가까이 옆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이런 안건들이 제가 그러잖아도 이제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담아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은 허용 기준이 오가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정책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시적대 잘 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주시고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